드디어 2019년 5월 본인의 연출작으로만 5번째 칸에 초청되는 영광을 안게 된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기생충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살펴본 팬들은 작품 제목만 듣고서는 또 하나의 괴수물이나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 아닐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예고편을 공개하기 전까지 알려진 거라고는 스틸 3장, 대 6줄의 시놉시스가 전부였고 기실 비밀 유지 각서까지 있다는 소문이 돌 만큼 꽁꽁 쌓였기 때문인데요. 아주 위생적으로 다 완벽하신 캐릭터들이고 아주 초창기에 2013년도 처음 부상에서 이제 제작사분들과 얘기 나누고 할 때 가제였는데 데칼코마니라는 가제로 한 1년 정도 불리웠었어요. 전혀 다른 두 가족이 아주 독특한 소망 속에서 맞닥뜨리게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 한 가족은 되게 부유한 집이고 한 가족은 그렇지 않은 집이다. 그게 어떤 영화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얘기만 들으면 대충 어떤 얘기인지 감은 오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더욱 궁금하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건 예고편에 삽입된 독특한 나레이션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버지입니다. 봉준호 감독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송강호. 과거 살인의 추억과 괴물 2013년 설국열차에 출연한 이후 6년 만에 호흡을 맞추는 4번째 작품입니다. 둘은 만나면 봉은 송에게 썽소롱썽썽썽, 송은 봉에게 봉보라봉봉봉 이라고 인사하며 시작한다고 합니다. 웬만한 친분이 아니고서야 들을 수 없는 인사이자 우정적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4편의 작품을 송강호 선배님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참 기뻤죠. 영광이고 전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었어요. 이번 기생충에서도 그러고 왠지 강호 선배님과 있으면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더 과감해질 수 있고 더 어려운 시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지가 되는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좋았었고요. 그 매번 놀라운 상상력 그리고 그 통찰적인 어떤 영화 작품들을 늘 꾸준히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살인의 추억의 어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의 느낌하고 좀 가장 좀 느낌이 비슷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 영화는 살인의 추억 이후 16년 이후에 봉준호 감독의 어떤 정말 놀라운 진화이자 한국 영화의 진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 살인의 추억으로 눈도장 찍었던 송강호, 봉준호 콤비의 진화된 영화 그리고 살인의 추억과 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을 미루어 보아 예고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화마다 흔히 볼 수 있었던 그의 시도를 찾는 재미가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포스터만 보더라도 왜 인물들의 가정 환경에 따라 하얀 줄과 검은 줄로 가려져 있을까? 저 다리의 주인공은 누구지? 등등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봉준호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회적인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풀어내는 상징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괴물에서는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경찰의 무능함과 잔혹한 범인의 풀리지 않는 미제 살인사건을 담은 살인의 추억, 거기에 기생충에서는 고액 알바를 비롯한 학력 위조, 피자박스를 접어 하루 먹고 사는 지금의 사회 문제를 응축된 설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라는 메인 카피에 나타난 뜻만으로 봤을 때 봉준호 감독은 이번에 어떤 사회 문제의 관점을 나타내고 표현했을지 기대됩니다.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희비극 기생충.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본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점쳐보기도 했는데요. Thank you for everyone. Thanks for coming. 감사합니다. 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갑시다. 짐작과 추측의 떡밥들을 잔뜩 모아 얘기해본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은 또 어떻게 영화를 풀어냈을지 다 같이 영화관으로 고고고! 띵고!